성격 차이. 통계청 조사에서 매번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혼 사유 1위는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라는 말이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높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성격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2019년 한 매체에서 조사한 배우자 선택 기준 1위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부부에게 배우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성격이 잘 맞아서 라고 대답합니다. 희망하는 배우자의 최우선 조건이고, 지금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려는 이유 역시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역설적입니다. 결혼 선택의 최우선 조건이 이혼의 가장 큰 사유가 되니 말이죠. 10년을 사귀고 결혼해도 성격 차이로 다투는 게 부부 사이입니다.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연애할 때와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사랑만으로는 덮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동안 서로가 알 수 없었던 이면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혼은 실패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십, 수백 번 고민해서 결정했던 것을 되돌리는 선택이기에 되도록이면 그런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우린 그 성격 문제를 좀 더 미리,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걸까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랑 성격이 잘 맞는지를 결혼 전에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었겠구나 하는 한 가지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느낀 거라 쓸모는 없어졌지만요. 뭔지 궁금하신가요? 그건 바로 예비 배우자의 집에 자주 놀러 가보는 것입니다. 왜 이게 방법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면 제 경험을 먼저 얘기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집을 처음 찾아간 게 만난 지 100일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의도하고 찾아간 건 아니었는데 그땐 그냥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죠. 그 뒤로 4년 반의 연애를 이어갔고 평균적으로 주 1회 정도는 아내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신혼집은 준비가 좀 부족했던 터라 장인 장모님의 배려로 처가살이로 시작했죠. 1년 반 정도 같이 살다가 분가했지만, 이렇듯 저는 처갓집과는 연애 때부터 결혼 후까지 가족처럼 참 가깝게 지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었으면서도 잘 몰랐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말이죠. 육아를 경험한 분들은 다 느껴보셨겠지만 유전자의 힘이라는 게 참 신비하고도 위대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나 혹은 배우자가 가진 행동이나 습성, 특질, 성격이 이 아이에게서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 장인어른은 그런 습성이 있으셔. 장모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하시지. 곁에서 꾸준히 지켜본 부모님은 분명 그분들만의 고유한 반복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모습이던 그렇지 않은 모습이던 말이죠. 그냥 닮았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을 뿐, 아내도 그런 성격을 분명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특성을 서로 연결지어 볼 생각을 그 당시에는 못했던 거죠. 제가 아이를 통해서 비로소 깨달은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진 성격에는 부모 자식 간의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격은 유전적 기질과 환경적 영향으로 형성이 되는데, 환경적 영향이라는 것도 성격이 형성되고 자리 잡아가는 시기에는 사실 가정 환경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합니다. 결국 유전적 기질이든 환경적 영향이든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개인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 배우자의 성격을 그의 집에서 미리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발현될 지금은 쉽게 알 수 없는 감춰진 행동 방식과 성격은 부모님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잘 관찰하면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어렴풋이 그려집니다. 부부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성격, 행동들을 부모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신기한 점은 부모 모두의 모습이 오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가진 성격들 중 이 사람이 나와 맞는 성격으로 잘 조합이 되었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들을 지켜보면 좀 더 쉽게 배우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나 자식을 대하는 모습, 혹은 어머니가 아버지나 자식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와 아이들에게 할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혹은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고요. 나중에 내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는 부모님이 지금의 이 예비 배우자에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거실에 모여서 TV를 보며 나오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 같이 쇼핑을 해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소비 습관, 경제관을 보는 것인데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쉽게 구매하시거나 허례허식 때문에 처지에 맞지 않게 고가의 상품을 소비한다든지, 반대로 물건 하나 사는데도 지나치게 소심해하거나 아니면 매장 직원의 말에 휩쓸려 충동 구매를 하는 것 등 부모님들이 가진 소비 패턴 속에서 결혼 후 이 사람의 소비 성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과 여행을 같이 가보는 것입니다.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일치기로 교회에 바람 쐬러 가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케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딜 가든 시큰둥하고 기운 없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매사에 투덜투덜 불만만 내비치는 분이 있으면 반대로 잘 즐기고 작은 것 하나에도 호응해주는 분도 있죠. 지금은 잠깐의 여행이고 나들이지만 결혼 후에는 매일 마주하게 될 상대방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려면 한 가지 큰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의 주제처럼 그 사람의 집에 자주 놀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에게 나란 존재는 자식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떠나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 온 손님입니다. 우리 집에 찾아온 낯선 손님에게 꾸밈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가족은 흔치 않죠. 그래서 자주 놀러 감으로써 가족 같은 편한 관계가 되어야 그제서야 본연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방 성격의 좋고 나쁨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폭력적이거나 낭비병이 심하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누가 봐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이나 성향이 아닌 이상 좋고 나쁨을 따질 기준은 없습니다. 성격은 상대적인 것이고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투영되어 있을 그분들에게서 발견한 성격이나 가치관들이 내가 수용하고 인정할 만한 수준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돌연변이는 어버이의 계통에 없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유전자나 염색체의 구조에 변화가 생겨 일어나고요.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성격을 담는다고 일반화할 목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거죠. 다만 돌연변이 역시 흔치 않다는 것도 기억해 주신다면 예비 배우자의 숨겨진 성격을 결혼 전에 조금이나마 미리 파악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